직접 발로 뛰어서 현장에 있는 의원을 만나다. 생동감이 살아있는 현장 의정 포커스. 금요일에 항상 웃음기를 안고 오시는 금요일의 요정. 웃음이 네. 막 나요. 금요일. 예, 민자영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정 현장 의정 포커스 담당 민자영 네. 리포터입니다. 네. 오늘따라 다들 이제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좀 피곤해 보이세요. 예. 아무래도 추석 연휴가 좀 여파가 있었던 거예요. 여파가 왜 아직까지 있어요? 자영 씨는 어때요? 저는 사실 이 또 가을 지금 날씨잖아요. 아기가 아파가지고 이번 주에 잠을 못 잤어요. 지금 보여요. 오늘 얼굴에.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저희가 생생한 소식 바로 또 전해드립니다. 네. 현장 의정 포커스, 오늘은 어떤 분의 의정 활동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국민의힘 이천시 제2선거구 허원 의원의 의정 활동 살펴봅니다. 이 운전을 하다가 혹은 길을 걷다 보면 옆쪽에서 건축공사 현상을 지나야 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네. 많아요. 그럴 때 두 분은 머리 위를 확인하시나요? 아니면 발 아래를 확인하시나요? 어때요? 저는 위쪽인 것 같아요. 뭐 떨어질까? 맞아. 위쪽이 더 그렇지 않나? 맞아요. 저도 위쪽을 좀 많이 확인을 했었는데 예. 언젠가부터 좀 발 아래까지 꼼꼼히 살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이 건축 공사장 주변에서 갑작스럽게 땅이 꺼지는 싱크홀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요. 예. 건축 자재물들이 땅 아래에 있다가 걸려 넘어지거나 혹은 머리 위에서 뚝 떨어지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런 사고로 인해서 길을 걷다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이 사망 사고부터 중상해를 입는 경우까지 보행자들의 안전이 어쩔 수 없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원 의원은 공사장 주변에 오고 가는 보행자의 안전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끝에 이 보행자 안전 도우미 배치에 관련한 조례를 발의하게 됐는데요. 관련해서 허원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최근 그 건축 및 도로 보수 공사 현장에서 공사 자재와 이제 폐기물이 보도에 방치되어 있거나 공사 장비가 보도를 점령하는 그 경우, 이로 인해서 보행자는 방치된 적침을 피해서 좁은 공간을 통행하거나 도로를 보행할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특히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 입장에서는 그 사고의 위협까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설 공사장 주변에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3월에는 이 평택 고덕 국제신도시 공사 현장에서 보행자 도로 위에 무담 점유를 해서 이 폐자지를 쌓아두면서 문제가 좀 발생하기도 했고요. 예. 22년 10월에는 성남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을 위해 막아두었던 안전 펜스가 오히려 보도를 덮치면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예. 당시에는 새벽 시간이라 다행히도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만약에 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간이었다면 정말 끔찍한 대형 사고가 났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때문에 허원 의원은 보행자들에게 임시 보행로를 안내하고 교통 약자의 안전한 이동을 도울 수 있는 보행 안전 도우미 배치, 이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현장 주변에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현장에서 공사를 하는 중에는 옆에 또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사람들 대피도 시켜주고 뭐 안내도 해주시고, 이런 분들이랑 지금 얘기한 보행안전도우미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맞아요. 일단 산업안전보건법과 도로교통법 등의 지침에 따라서 유도자 혹은 신호수가 현장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유도자의 경우에는요, 건설 기계와 차량이 작업을 수행할 때 특히 이제 기계와 접촉하거나 충돌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계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요. 예. 신호수의 경우에는 공사장 주변의 통행 안전이나 이 공사장 때문에 도로 환경에서 이제 신호를 잠깐 멈추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소통을 원활하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보행자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보다는 노동자와 근로자들 그리고 주변 차량들의 흐름 등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제 교통 약자들이 공사 현장 주변을 이동하다가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뭔가 의무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하는 분들은 없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다양한 문제 중에 이제 건축 자재가 보도 위에 침범을 하면은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피해서 좀 지나갈 수 있는 폭이에요. 예. 그런데 휠체어 이동을 하는 분들이라면 이게 지나가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사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들이 지나가는 행인이 없다면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그치, 못
갈 수도 있네요. 네네네. 예. 그래서 여기에서 보행안전도우미의 역할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허원 의원입니다. 조례 제정 전에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해서 지침에 따라서 유도조 신호수 현장에서는 보행안전도우미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공사안전 주변에 보행안전을 전담하고 이제 보행도우미 역할까지 원만하게 수행을 못했습니다. 그런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신호수처럼 차량 유도와 주변 교통 관리에 그치지 않고 보행안전을 책임을 지고 보행을 상태를 점검을 하고 필요하면 보수 요청 역할까지 하는 그런 일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앞서 말씀해주신 이 보행 안전 도우미 이거 어떤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요, 건설업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자는 분들이 배치가 되는데요. 보행자와 직접적인 대면이 있는 만큼 이 교통약자를 포함한 유형별 보행자 통행 안내 방법이나 뭐 인사법, 대화법, 민원 응대 및 친절 교육들도 복합적으로 받을 예정이고요. 가장 중요한 안전을 위해서 법규도 공부하고 뭐 수신호,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 방법 등도 교육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꼼꼼하게 교육을 받게 된다면 안전에 대해서 매서운 눈초리로 이 현장 주변을 돌아보면서 안전시설도 점검할 수가 있고요.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도 수리 요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뭐 정말 다양한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은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은 신호수 또는 유도자가 지키고 또 보행자의 안전은 보행안전도우미가 각각의 위치에서 사람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모든 현장에서 안전도우미 분들이 계시는 건가요? 일단 안타깝지만 그건 아니에요. 예. 시행 단계인 만큼 공적인 부분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요. 이게 제대로 되고 이분들로 인해 정말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가 되면 이제 민간 기업에서도 시행될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요. 관련해서 허원 의원의 이야기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이제 광국공사 중에 보도 전용 공사장인 경우에는 우리 조례를 근거로 해서 보행안전도우미를 의무적으로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는 시군에 발주하는 공사 현장에 대해서도 지자체에 투자하거나 지원하는 기관이나 지방공기업에 발주하는 공사도 보도를 점유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보행안전도우미를 둬야 되고요. 가스관, 전력, 통신 등 공사로 인해서 도로 점용 허가를 받고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에게 보행도우미를 배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공사 현장 가보면 가장 크게 들어오는 글자 두 글자가 있거든요. 혹시 뭔지 아세요? 안전 제일?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안전. 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써 있는 게 무사고 몇일차. 이렇게 정말 사고 없는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게 딱 느껴지거든요. 예. 사실 공사 현장은 어떤 사고가 어떻게 일어날지 예측이 전혀 안 되니까 근데 이렇게 보행 안전 도움이라는 역할로 어떻게 보면 부족했던 안전의 한 부분을 메울 수 있게 되니까 일어날 법했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고요. 이제 도민들에게는 건설 현장을 더 이상 불안함과 불편함을 안고 이동해야 하지 않고 안전한 통행을 확보할 수 있다는 하나의 좀 부적 아닌 부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예. 지금 허원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는요. 지난 4월에 통과가 돼서 5월에 공포가 된 상태입니다. 네, 근로자도 그리고 인근 보행자도 안전한 공사 현장 저희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드디어 이제 가을 날씨가 오고 있어요. 이번 여름이 특히나 상상하지 못했던 더위였기 때문에 너무 더웠어요.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예. 이번에 뭐 비 피해도 컸지만 온열 질환자들도 정말 많았고요. 예. 이렇게 더울 때 사실 걱정되는 분들이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고생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네네. 혹시 좀 떠오르시는 분들 있으세요? 아무래도 뭐 택배 노동자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예. 방금 얘기한 공사 현장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맞아요, 예, 맞아요. 많이 계시죠. 이분들 제가 일하는 걸 보니까 진짜 등에 옷 위에 정말 땀이 있다 못해 허옇게 소금자국처럼 맞아, 남아 맞아. 있더라고요. 예. 이럴수록 정말 중요한 게 이분들의 또 휴식인데요. 예. 근데 실제로는 휴식은커녕 정말 과도하게 일을 하다가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거나 또는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허원 의원은 다시 한번 노동자를 위한 개정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과로사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노동 환경이 개선에 힘써 왔지만은 이제 과로사를 단순한 과중한 업무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 같은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 돼서 저희는 노동자의 사망 및 질병을 발생을 예방을 하고 노동자들의 일과 생활이 양립하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법적 근거가 좀 필요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로자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관리를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를 지난 4월에 개정하게 되었죠. 네, 사실 뭐 관련 조례가 없었던 건 아닌데 이번에 새롭게 발의된 개정안은 그럼 어떤 게 바뀐 건가요? 앞선 설명처럼 이제 노동 환경 속에서 피로가 계속해서 축적되면서 발생하는 과로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좀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지원을 하려고 해도 이거를 좀 기업에서까지 시행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때문에 그동안 이제 업무량에 따른 신체적인 부담으로만 규정됐던 과로사에 대해서 더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법적으로 명시했다라는 게 더 큰 변화로 볼 수 있고요. 산업재해 예방 실행 계획에도 이 과로사 예방 지원 사업 추진 계획을 추가하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이 관련한 교육 등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도 추가를 했는데요. 그동안 과로사는 이제 해석에 따라서 기존의 질병이 있어서 이제 사망까지 가게 된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도록 협소한 의미에 지나지 않아서 예. 이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이런 피해를 좀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도 이번에는 이번 개정안에서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서 외혈관 질환과 허혈성 질환 등 이 순환계 질환, 또 심리적 스트레스에 따른 정신 질환, 그리고 업무의 과중한 부담과 피로 누적에 따른 기존 질병의 악화 등으로 사망한 경우 또한 과로사로 명시를 하면서 이 더욱더 포괄적으로 신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 재해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인정을 하고요. 조금 더 조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지 않을까 합니다. 예. 아니, 이외에도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 사업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허원 의원에게 직접 물어봤는데요. 직접 허원 의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경기도에서는 이제 산업재해 예방과 이제 노동안전 보건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선 도내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위험성 평가 방법 지도, 안전보건 수칙 준수 캠페인 등 수행하는 노동안전 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에 경기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정을 부여하고 평가 등급에 따라서 노동환경 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대로 도내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사업을 실행한다면 중소기업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전보다 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 보건 수준이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이 노동안전 지킴이 운영을 통해서요. 노동환경과 관련한 2023년 개선 요청 약 9만 건 중에 7만 3천 건이 개선이 되었고요. 2024년 상반기에도 약 79%에 해당하는 3만 2천 건이 개선 완료가 되었다고 하니까 실제 좀 현장에서는 큰 도움이 됐겠죠. 예. 이렇게 법적인 근거와 또 사업들은 어느 정도 마련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중소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 등이 중요한 때인데요. 허원 의원이 본인이 또 노동운동가 출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기업과 노동자 모두가 산업재해 예방할 수 있도록 앞장설 수 있는 이 실질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고요. 더불어 지역구 이천시를 위한 의정활동 또한 놓치지 않고 해내면서 지역 발전에도 이바지하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예. 네. 아니 허원 의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동운동 경험이 있다 보니까 네. 이게 단순하게 그냥 책으로 읽고 그냥 이론적으로 접하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네. 우리가 보통 과로사면은 약간 정신적인 거에만 초점이 많이 맞춰졌는데 이번에 이제 육체적인 것까지 좀 폭 넓히고 이런 거 참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조금 더 많이 반영이 되길 기대해 보면서 오늘도 현장의정 포커스 민자영 리포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